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이틀 전 19일 미 국가정보국 국장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정보국장 댄 코츠가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왜 왔을까요? 미 국가정보국이라는 곳은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체가 정보 수집을 하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나 미 정부 산하에 있는 16개 정보기관이 모아놓고 분석한 정보자료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이용하고 그걸 활용해서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문을 해주는 정보 자문기관에 더 가깝습니다. 동시에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활용하는 정보 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IA, FBI 다 모두 체계상으로는 정보 보고의 체계상으로는 DNI 산하에 있습니다. 특히 DNI 역할이 강해진 것은 2001년 소위 말하는 9.11 테러 이후에 미 국내에 많은 정보기관이 많지만 그 정보기관들 상호가 수집해 놓은 정보, 분석해 놓은 정보를 서로 같이 모으거나 활용하는 센터가 없다고 해서 이 DNI 역할이 크게 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CIA가 가장 집중적인, 가장 중심적인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DNI가 쓰는 예산이, 물론 DNI 자체가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DNI가 총괄하는 미국에 있는 16개 정보기관이 쓰는 예산이 일본 1년간 방위비 약 53조와 상응하고 우리 국방비보다 6, 7조 내지를 연간 더 쓰고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내용상으로는 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러 왔는데 의견 나누고 협조 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DNI가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통보하러 온 겁니다. 지시하러 온 겁니다. 미국이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확고한 그리고 확실한 결실은 북한이 지금 가장 몸달아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신을, 최종적인 확신을 얻은 것. 뭐에 대해서? 북한이 뭐에 대해서 가장 목말라 하고 몸달아 하는가? 제재 완화라는 걸 알았습니다. DNI로서는 실제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 각국이 어떻게 협력하고 미국이 어떻게 활동하고 유엔 산하의 대북 제재위원회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손바닥처럼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황구에 와서 정보 요구하거나 보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듣는다면은 마음속으로 비교를 하겠죠. 아, 그 수준밖에 모르냐? 거짓말 하는구나. 그건 우리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 정도 등입니다. 와서 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확실하게 할 것은 대북 제재다. 한국이 뭐라고 얘기해도 미국의 방침은 확고하다. 그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그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겠다. 우리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겁니다. 구체적인 예가 바로 다녀가고 바로 그 다음날 드러난 것이 미 해안경비대까지 동원해서 북한의 소위 말하는 환적, 불법 환적하는 활동을 다 파악하고 조사하고 추적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3일이라면은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사흘 후입니다. 바로
일본 사세보항에 7함대의 모함 기지죠. 모기지에다가 바로 사세보항에 미 해안경비대에서 이 소위 말하는 고속정이 탑재된 경비함을 바로 파견했습니다. 말이 경비함이지 4,500톤 같으면 이거는 전함이에요. 전함. 구축함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경비하는 게 아니에요. 4,500톤 위에 헬기, 무인정찰기, 특수부대 운용 고속정 탑재, 그리고 레이저 장비 탑재,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까지 다 갖춘, 우리가 사실은 4,500톤 정도 되면은 구축함으로 보지, 경비함, 말한 경비함이지만 구축함 수준이에요. 이걸 바로 내보내서 어디로?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서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본 전체에 이 연안함이 연안 경비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죠. 두 마리 새를 돌 하나로 잡는 겁니다. 북한의 이 공해 불법 환적을 찾아내기 위한, 추적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타이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게 플러스 한국까지 참여한 중국 견제 내지 봉쇄 역할까지 합니다. 우리 청와대에 와서 그 얘기를 했겠죠. 북한이 이렇게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많이 하고 있으니 우리 이걸 조사해야 되겠다. 대북제재 차원에서, UN 대북제재 차원에서 한국도 적극 협력해라.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이 여기 참여하는 것은 결국 한국이 한 번도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하겠다고 답한 적이 없는 중국 견제 내지는 중국 봉쇄 역할의 벨트인 인도,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힘을 합친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중국 봉쇄작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비함이 이 해안경비대 부제독이 린다 부제독이 얘기한 것처럼 태평양은 미국 땅이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전략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다. 따라서 이 태평양을 잘 지키는 것이, 자유롭고 안전한 태평양으로 지키는 것이 미국의 임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태평양에서 해전을 하겠다 내지는 해상교통로 싸움의 가장 독점에 쟁탈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중국이라는 건 더 이상 되풀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이미 나온 얘기고, 이 미중 패권 문제가 결국 남중국의 동중국의 문제이고, 남중국의 동중국해의 해저에 있는 소위 말하는 보고 자원도 중요하지만 또 물 위에 있는 해상교통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중국으로서도 이 해상교통로 보호가 안 되면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젖줄인 무역의 길을 막는 꼴이니까요. 그럼 미국은 수시로 여기를 항해의 자유라고 왔다 갔다 항해, the navigation of freedom passage, navigation of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하고 있습니다. 항해 자유 작전을 하고 있고, 중국은 뭔 소리야? 그건 우리 땅인데 왜 자꾸 함부로 들어와서 침범을 하냐 이런데,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중국이 코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북한의 공해선상 혹은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을 추적하고 잡는 것이 UN 제재 위반되는 북한의 행동을 찾아낸다는 명분하에
미국이 주도가 돼서 주변국가 이런 일본이나 뉴질랜드, 호주와 손을 맞잡고 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딴지를 걸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서 중국이 꼭 협상에서 미국 우위 입장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미국이 짜놓은 프레임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다른 강의에서 하겠습니다만 왜 지금이라는 건 작년 연말부터 미중 무역전쟁의 본격적인 전쟁을 미국이 하필 이때 선언했는가. 그것도 치밀한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들어간 때입니다. 중국을 완전히 죽이지 않고 연착륙시키면서, 중국 죽인다고 미국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연착륙시키면서 미국이 중국을 밀어붙여서, 콘으로 밀어붙여서 얻을 수 있는 무역, 그리고 이런 WTO 세계무역체계에 열린 자유무역체제를 도입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는, 망하기 직전에, 중국 경제가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그리고 미국 경제도 올해부터 작년보다는 훨씬 못돼지니까 미국도 중국을 밀 힘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밀어붙여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어쨌든 미중 무역 협상이 3월 1일 날 끝이 안 내고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한 틈이 안 나왔어요.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한 게, 무역협정에서 중국에게 해결해달라고 낸 게 142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60%는 중국이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이 아직 협정 서명이라든가 최종 공동성명 같은 게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 협상에서 미국보다 유리한 입장이 아닌 상황인데, 더더구나 하노이에서 미국 협상에도 66시간 갈 때 올 때 중국 땅을 지나가면서 온 중국 가는 역마다 주민들에게 생활에 피해를 끼치면서, 불편을 끼치면서, 가는 역마다 김정은이 지나가는 역에서 내려서 담배 피우는 역, 쉬는 역에서 주민들의 열차가 미뤄지는 그런 엄청난 불편까지 겪게 하면서도 사실 중국이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얻은 게 지금 없어요. 약간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 약간의 멍 때리는데 얻어맞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나서가지고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에게 어떻게 이렇게 실망시키고 이럴 수가 있냐 하고 그 터집을 잡을 만큼 중국이 북한 편을 들면서 중국 국익을, 경제적인 국익, 안보적인 국익을 뒤로 물리면서 미국에 대들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 사기가 미중 무역을 통해서 지금 우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그 상황, 중국에 대해서, 또 북한과의 핵 협상에 있어서 북한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 절실히 원하는 게 대북 제재다,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알았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이 지역에 또 여러가지 과거 기록도 있고 저질러 놓은 일도 있고, 무슨 얘기냐, 북한이 수도 없이 불법 환적을 한, 환적의 핵심이 석탄 팔아먹고 석유 가져가는 겁니다. 석탄? 북한의 돈줄 중에 아주 중요한 돈줄입니다. 석유 없으면, 정제유가 없으면 북한 경제, 군사 안 돌아갑니다. 그 두 개 다를 유엔이 제재하는 선을 넘어 엉뚱한 짓을 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정제유는 50만 톤 이상은 안 된다 했는데 그 넘어 가져가는 것, 50만 배럴 이상 안 된다 했는데 그 넘어 가져가는 것, 불법으로 가져가는 것, 석탄, 국적을 가장해서 불법 유엔 제재에 걸리는 선박을 이용해가지고 팔아먹는 것, 이거 다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국내 기관에서는, 언론기관이나 방송에서 댕코츠, DNI, 미국 국가정보
국장이 정보국 국장이 왔다 간 거에 큰 이슈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아주 조그만하게 코너에 조그만하게 와서 북한 동향에 관한 평가를 주로 했다 하지만 이거는 평가하고 한국 측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한국에게 정확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러 온 것입니다. 우린 대북 제재 확실히 할 거야. 그리고 중국 봉쇄 정책 확실히 할 거야. 참여할 거야 말 거야. 한국이 하기 싫다면 우리가 지켜보겠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봉쇄 정책 내지는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자료를 찾고 근거를 찾는 데 대해서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은 당신네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든 당신네들 경제에 어려움을 주든 한국이 알아서 판단하시오. 경고 주러 온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는 일, 하겠다는 일에 대해서 일방적인 통보를 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아직까지 청와대는 입 싹 닫고 아직까지도 하는 얘기가 개성공단, 금강산, 대북제재 범위를 벗어난 그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역에서 협력하겠다 이런 뭐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어. 국민 속이는 거죠. 아예 깨끗하게 하십시오. 이럴 때 미국이 해안경비대까지 동원시켜가지고 경비함을 가져와가지고 불법 환적한 북한이 제재를 깨고 위배하고 위반하면서 불법 환적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팔아먹거나 또 석탄을 사오거나 이딴 짓 우리가 공개적으로 안 하고 미국 주도의 또한 유엔에서 합의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비핵화의 지름길이라는 걸 알고 우리 정부도 협조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도 살고 동맹 한미 동맹도 살리고 그리고 롱런으로 북한도 살리는 길입니다. 이건 근시안도 아니고 무슨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제가 볼 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공유, 많은 분들과의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